약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약사는 자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다닐 때만 해도 다 한국 갔어요. 약사의 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 약사가 처음에 되셨는지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일단 약사는 엄마가 원래 한국에서 약대 공부를 했어요. 결국에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한이 전달된 건데 원래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때 이과였고 미국에 오니까 엄마의 권유가 되게 컸죠.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잘 맞거든요. 제가 사실은 파워 아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환자 대하는 거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 보면은. 저는 약국에 처박혀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환경이 맞으시나 보네요. 네. 지금은 어디서 일하세요? 지금은 맨하탄에 있는 암 수술 전문 병원. 입원 날짜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간단한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수술실에서 쓰이는 모든 약을 다 환자별로 검수하고, 그 환자들이 퇴원할 때 필요한 항생제, 진통제 다 준비해서 그 수술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케어할 수 있는 약국입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셨잖아요. 약사는 어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도 약대 다닐 때도 몰랐어요. 저도 약대 다닐 때도 그냥 약국만 일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간호사도 그렇겠지만 엄청 길이 많단 말이에요, 약사도.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약국, 우리가 약 타고 다니는 뭐 월그린, CVS 이런 거나 아니면 개인 약국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잖아요. 병원도 있고, 제약회사, 보험회사, 레귤레터리 회사라고 법적인 걸 매니징해주는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롱텀 케어라고 널싱홈이나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약을 대주는 롱텀 케어 약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인퓨전 센터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맥주사 약을 전문적으로 보내주는 곳도 있고, 뉴클리어 파머시, 요새는 핵 뭐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고. 약사들도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네요, 미국에서. 저는 파머시에 되게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어드민 하는 거, 약이 환자한테 조류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제가 약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약사니까 병원 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환자 차트가 다 있잖아요. 의사들이 약 오더를 넣어요. 수액이면 수액, 항생제, 뭐 진통제 여러 가지 종류 다. 모든 오더들을 약사가 검수를 하거든요. 도스가 올바른지, 뭐에 쓰는지, 랩 밸류도 확인하면서 이 도스가 맞는 건지 그런 거를 다 검수를 해요. 저도 간호사분들한테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이것 좀 베리파이 해줘라. 왜냐면 약사의 베리피케이션이 없이는 약이 나가지 못해요.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줘야 되는데, 내 환자가 지금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빨리 진정제를 놔야 된다. 다급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저는 진짜 빨리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그 밑에 상황이 그려지니까. 근데 사실 저는 환자들과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으로밖에 모르거든요. 차트로밖에 환자를 만날 수가 없는 부분은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 그림을 그리고 이러기가. 그것도 병원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약을 검수해서 EMR 오더를 내보내는 게 가장 큰 일이고, 누가 보면은 그냥 클릭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스랑 알러지 체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컨트롤 메디케이션, 스페셜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 관리하고, 병원의 전체적인 약의 재고 관리도 들어가고, 어떤 약이 누구한테 나갔고, 어떤 간호사가 이것을 픽업을 했고, 어떤 간호사가 언제 줬고, 다 트랙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 약국 책임이니까. 컨트롤만 그렇게 해요? 아니면 모든 컨트롤만 그렇게 해요. 컨트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것 때문에 실수해서 잘리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호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제가 널스랑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은 보통 그거죠. 그 플로어에서 급할 때 빨리 약을 베리파이해달라. 그 다음에 이거 어디냐? 거기 있다. 찾아봤냐? 지금 볼게. 이러고 찾아보고 전화하면 안 되겠니? 떨리는데? 질문 주신 것 중에 어떤 간호사랑 일하고 싶냐는데, 와,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본 거예요. 사실은 약을 잘 찾는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약국에 도움이 필요가 없으니까. 바쁠 때는 자꾸 그런 걸로 전화하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나 진짜 0.1초 전에 베리파이 했는데 빨리 해달라고. 마음은 이해해요. 맞아. 근데 나도 했어. 환자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러거나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해는 해, 정말.
그리고 막 ER 같은 데서는 오버라이드도 많이 하잖아요. 다 검수하려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ER에서 오버라이드 한 것도 나중에 다 검사해야 돼요. 누가 진짜 줬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널스 이름으로 어드미니스트가 됐는지. 제가 종합병원에 있을 때 ER들이랑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ER이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결심한 것도 있어요. 다급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요. 맞아요. 제가 다니는 수술병원은 내일 누가 올지 저희는 다 알고 일주일 뒤에 누가 올지 알고 이러니까 그걸 다 준비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을 한 건데 처음에 약사가 되면 무조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바쁜데 가야 되고 종합병원 가야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웠으니까 이제는 좀 슬렁슬렁한 대로. 얼마나 되셨죠? 약사가 되셨어요? 저 지금 5년 넘어가요. 3일 차면은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뭔가 더 쉬워지나요? 아니면 여기도 배워야 될 게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아무리 뭐 20년차 약사라도 새로 나오는 거 모르면 결국에 뒤처지기 마련이거든요. 헬스케어 필드는 항상 발전이 되고 항상 새로운 약 나오고 항상 그리고 법이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킵업을 하지 않으면은 다 도태되거든요. 짬이 찬 분들은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레벨은 확실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와의 갈등이, 간호사랑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약사랑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 올 수도 있고 내 권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것에서도 또 짬이 차면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나한테만 불이익을 주는 매니지먼트가 있는지. 환자 케어에 있어서는 오히려 프레쉬 아웃 오브 스쿨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더 많으니까. 짬은 그리고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엄청 다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한 직장에서 20년을 일했어요. 근데 다른 데로 이직을 해. 거기서 또 새로운 짬을 쌓아야 되는 느낌? 왜냐면 하는 일이 너무 달라요. 약사는 자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수 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에 다 스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의사가 오더를 넣고 약사가 베리파이하고 베리파이한 약을 간호사가 또 한 번 볼 거 아니에요. 뭐 약국에서 예를 들어 잘못 나간 것을 간호사분들이 지적해가지고 고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헬스케어가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조금 저는 안전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세요. 일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헬스케어 일하면서 발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 아는데 경험이 쌓이다가 보면은 익숙해지고 그쵸. 자만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진짜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 어디에서 일하나 갈등 항상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 진짜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인터뷰어들이 되게 좋아해요. 병원 인터뷰를 볼 때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처음에 병원 경력이 없이 병원을 뚫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는 일하기 쉬웠지만 이 자신감을 탑재하고 나처럼 열정적인 약사는 없다. 나처럼 이 배움에 열정적이고 나처럼 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는 태도로 느껴져요. 아는 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태도가 다예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나와요. 이제 그만큼 많이 까였으니까 그냥 경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한 분이 기회를 주셨어. 원웨이 60마일 거기까지 다녔거든요. 그분이 나를 뽑아줬어. 맨 처음에. 본인이네요. 네. 근데 이미 50시간을 일하고 있는 다른 직장이 있으면서 다른 것을 펄디엠으로 가진 거예요. 그거 경력 하나 뚫으려고. 주말 내내 안 쉬고 왜냐면 그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일 많이 해줄 약사들을 더 좋아할 테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갔죠. 60마일이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차로. 경력 딱 레주메에 한 줄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새로운 필드를 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멘탈 관리도 힘들었고 저는 그만큼 병원을 가고 싶었어요. 그때. 이게 뭐 말로 하면은 지나간 일이니까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 순간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유학생에서 약사로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비자 이런 거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쵸. OPT 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OPT 했었어요. 약대는 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펐죠. 간호학 아니에요? 우리도 1년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게 스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1년 OPT 할 수 있고 졸업한 지 1년 내로 취업 비자를 맞아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간호사들은 신분을 받아서 한국에서 오시기도 하고 약사는 그런 거 얄짤없거든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도 방법은 다 있어요. 개인 약국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영주권이 아니면 워킹 비자. 워킹 비자든 영주권이든 일단 워킹 비자로 시작을 하죠 보통. 네. 그것을 지원을 해줄 약국을 찾아서 일을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 진행을 하고 그 영주권이 나오면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제 주변 유학생 중에서 가장 빨리 받았거든요, 영주권을. 약사인데 이제 관뒀죠. 관두고 구글에서 일하는. 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약사신지. 아니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약사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저 다닐 때만 해도 다 한국 갔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유학생은 한국행. 테크니션 역할로 일하다가 스폰서를 받아서 약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희망이 되는 선례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간절하면 되더라고요. 부동산 얘기하실 때도 은행 찾으면 있다, 돈은 찾으면 있다 이런 얘기 하던데요. 여기서 그러면 약대의 과정은 어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약대에 진학했기 때문에 6년제 프로그램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일반 학부를 다니다가 약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티켓이라는 파마시 컬리지 엔트리 시험을 보고서 4년제 대학 1에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 결국에 토탈 8년 이상의 과정인 거죠. 근데 요즘은 또 3년 과정도 있더라고요. 아예 썸머 브레이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압축해서 하는 3년 과정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갈 거면 6년제가 옵션이 있고요. 학부를 다니다가 약대를 가고 싶다 하면은 시험을 따로 봐서 4년제에 어플라이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6년제, 2년 동안은 학부 과정을 해요. 교양 과목들 다. 3년 차부터 시작이 돼요. 약대 과정, 기본 사이언스를 다 배우고 이제 약 심도 있게 배우고 마지막 년에는 로테이션 나가면서 1년 동안 인턴십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은 3년, 실습 1년. 실습지는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선택할 수 있고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돌려서 선택을 해줘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진짜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니기 편한데 이런 데로만 했더니 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사도 되게 갈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그거를 학생 때 주는 기회인데 그때 해보지 않으면 졸업해서 이직을 해서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맛볼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아무리 까일 것 같아도 모든 인터뷰를 다 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인터뷰에 초대받지 않는 이상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많이 보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 진짜 동감해요. 네. 인터뷰 여기에 관심 없어도 인터뷰 저는 가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건물 보는 거. 안 살 거라도 건물도 가서 봐요. 얘네들이 무슨 캐비넷을 달았나, 무슨 바닥을 깔았고, 얼마에 파나. 야, 이거 팔릴까? 약사의 스타팅 셀러리는 어느 정도? 약사는 진짜 스타팅 셀러리랑 나중 연차 쌓인 셀러리랑 크게 차이가 없는 프로페셔널로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요새 스타팅으로 100K 받으면 잘 받는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요? 네. 뉴저지는 좀 더 싸고 약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환자한테 약을 디스펜싱하는 행위 때문이거든요. 환자한테 직접 내보내는 행위? 보험회사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직접 환자한테 약을 주는 행위를 하는 약사의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약사의 학위가 필요하고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 같아요. 일반 회사 같은 엔트리 레벨 조금 더 낮은, 저희가 라이센스가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환자한테 주는 그 행위 때문이거든요. 병원이나 리테일, 롱텀 케어 이런 쪽이 스타일링이 높아요.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안 보는 다른 그 회사 다니는 직업들은 그 회사에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승진하거나 보너스를 받아서 수입을 올릴 수는 있지만 약사의 행위를 하는 직업이 샐러리가 높아요. 초봉은. 병원 같은 경우는 연차 쌓이면 매년 올려줘요. 인플레이션 그걸로 4% 올려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호사는 유리천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설팅 같은 데로 가시는 분들이 처음에 스타일링 셀러리는 더 낮아도 이게 유리천장이 더 높기 때문에 롱텀을 보면은 똑같아요. 괜찮다. 약사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일단 학자금이 많으니까 샐러리 높은 리테일 같은 데서 시작을 해요. 5년 정도 하면은 뭐 대충 갚고 그때 조금 편한 그런 회사를 가던가 컨설팅을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지더라고요.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한 5년 차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배우고 정신없고 직업 찾아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참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뭘 알아야 되고 뭘 몰라도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약국의 권한이 아니야. 다른 디파트먼트의 권한인 걸 알면 이거는 여기가 아니다. 다른 데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다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쓸데없이 더 많아지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 경계를 더 알게 됐죠. 이런 게 그럼 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부동산 하면 엄청 뭐 일이 많을 것 같고 돈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고 더 무서운데 멘탈 허들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지금 일단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